내 이름은 박은주. 나이는 55.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만 5년이 되는 해였다. 처음 1년은 눈물로 지새웠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두 번째 해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TV를 켜도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다. 세 번째 해부터는 생존이라는 감각에만 의존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억지로 죽을 쑤어 먹고 드라마를 보고 다시 잠들고 그렇게 1800일이 넘게 흘러갔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해서 분가했고 가끔 안부 전화만 할 뿐 내 외로운 일상을 공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그 순간 옆에 놓아둔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 뜬 이름은 혜림. 나의 40년 지기 친구 최혜림이었다. 토요일 오전 7시. 인천의 오래된 만수주공 아파트 백사동 501호.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틈새로 비집고 들어온 12월의 햇살은 차가운 공기를 데울 만큼 충분히 따뜻했지만 내 마음속의 냉기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고 지난 5년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것이라는 예감. 그 무거운 생각에 몸을 일으킬 기운조차 없었다. 야, 박은주. 너 아직도 자냐? 7시 5분이야. 혜림의 목소리는 전화선을 뚫고 나올 듯 우렁찼다. 좀 피곤해서.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피곤? 너 요즘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피곤해? 빨리 나와. 10분 안에 안 나오면 나 너희 집 비밀번호 누르고 올라간다. 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다. 어제 저녁 혜림이 전화로 바람 좀 쐴 곳에 같이 가자고 했던 게 기억났다. 나는 귀찮아서 응, 알았어 하고 대충 얼버무렸는데 설마 정말로 나를 데리러 올 줄이야. 혜림은 내가 싫다고 하면 새벽 4시에도 달려올 수 있는 여자였다. 지금 뭐 입고 나가? 아무거나 입어. 청바지에 코트만 걸쳐. 빨리. 다급하게 옷장을 열었다. 칙칙한 검은색과 회색뿐인 옷장 속에서 그나마 밝은 색인 베이지색 니트와 달고 다른 청바지를 꺼내 입었다. 거울을 보니 머리는 엉망진창이었다. 부랴부랴 빗으로 대충 쓸어 넘겼다. 55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눈가와 입가에 깊게 패인 주름. 요즘 들어 부쩍 늙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관으로 뛰어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니 주차장 입구에 혜림의 낡은 검은색 SUV가 서 있었다. 혜림이 차 창문을 내리고 나에게 손을 흔들었다. 빨리 타, 빨리. 시간 없단 말이야.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자마자 혜림이 나를 훑어보았다. 화장은 안 했네. 에이, 차 안에서 해. 여기 파우치. 혜림은 자기 파우치를 내게 던져주었다. 나는 백미러를 내려 얼굴을 비춰보았다. 옅은 파운데이션이라도 발라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차는 출발했다. 야, 우리 어디 가는 건데? 어디 가는 건지는 말해줘야 할 거 아니야. 가면 알아. 따라와, 묻지 마. 혜림이 싱긋 웃었다. 묻지 마? 무슨 묻지 마 관광이니? 그런 거 딱 질색인 거 알잖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바람 쐬는 거야. 사람들도 좀 만나고. 나는 한숨을 쉬었다. 사람들 좀 만나. 지난 5년간 수백 번 들었던 잔소리였다. 나 괜찮아. 정말 괜찮다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너 요즘 얼굴 봐. 완전 죽은 사람 같아. 너 이러다가 정말 외로워서 죽어, 박은주. 혜림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사실이니까. 차는 인천 시내를 벗어나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혜림은 내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운전에 집중했다. 30분쯤 달렸을까. 혜림은 한적한 고속도로 옆 주차 공간이 넓은 식당과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주차장에는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었다.
버스 주변에는 50대에서 6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모두 화려하거나 들뜬 표정이었다. 여기가 어디야? 설마 정말 관광버스야? 나는 불안해졌다. 혜림이 차를 멈추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박은주, 나 솔직히 말할게. 이거 묻지마 관광이야.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뭐? 최혜림, 너 미쳤어? 나 그런데 안 가. 차 문 열어. 나는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혜림은 이미 문을 잠가버렸다. 안 돼. 너 꼭 가야 돼. 제발 한 번만 가보자. 싫으면 중간에 나와도 돼. 내가 널 걱정해서 그래. 너 이러다가 진짜 죽어.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살아. 혜림은 진지했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한 깊은 걱정을 담고 있었다. 결국 나는 한숨을 쉬며 항복했다. 알았어, 알았어. 딱 한 번만이야. 제발 내 마음대로 중간에 나갈 수 있게 해줘. 걱정 마. 내가 널 위해 온 거잖아. 우리는 차에서 내려 버스 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이 갈수록 버스는 더욱 이상했다. 모든 창문에는 짙은 붉은색 벨벳 커튼이 꽁꽁 쳐져 있었다. 마치 외부와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하려는 듯 했다. 일반적인 관광버스와는 확연히 달랐다. 정확히 10시 30분이 되자 버스 문이 쉬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최마담이라 불리는 여자가 내려왔다. 짙은 화장에 반짝이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목소리는 확성기를 쓴 것처럼 크고 경쾌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투어 진행할 총무 김지연 최마담입니다. 오늘 즐겁게 놀다 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탑승하시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하나둘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다리가 떨어지지 않았지만 혜림이 내 등을 떠밀었다. 가자가. 계단을 올라 버스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숨이 막혔다. 버스 내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앞쪽에는 대형 노래방 화면과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좌석은 일반 버스와 달리 테이블이 있는 마주보는 형태로 개조되어 있었다. 뒤쪽에는 작은 바바 형태의 냉장고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소주, 맥주, 막걸리 병들이 가득했다. 나는 입이 떡 벌어졌다. 이게 정말 묻지마 관광이구나. 이미 탑승한 30여 명의 사람들은 이미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수다를 떨고 있었다. 분위기는 들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끈적하고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았다. 혜림이 나를 중간쯤 되는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앉아. 여기 좋다. 앉자마자 최마담이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손에 2개의 주사위통을 들고 있었다. 하나는 빨간색 가죽통, 하나는 파란색 가죽통. 자, 여러분. 이제 제비 뽑기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용기. 그리고 오늘 하루 어쩌면 인생의 짝꿍. 사람들이 환호했다. 나는 혜림을 쳐다봤다. 이게 뭐야? 짝 정하는 거야? 응. 오늘 같이 다닐 짝. 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난 싫어. 나 그냥 내릴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혜림이 내 손목을 꽉 붙잡았다. 야, 박은주. 진정해. 그냥 뽑기만 하는 거야. 제발. 너 이렇게 또 도망치려고. 나의 몸싸움에도 불구하고 최마담이 이미 내 앞에 서 있었다. 파란 통을 내밀었다. 자, 숙녀분. 행운을 빌어요. 손이 떨렸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손을 넣어 주사위 2개를 꺼냈다. 손바닥에 올려놓으니 숫자가 선명하게 보였다. 5. 최마담이 크게 외쳤다. 5. 행운의 숫자 5. 숙녀분 5번. 5번 신사분은 어디 계세요? 버스 뒤쪽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가 컸고 체격이 좋아 보였다. 그는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다른 남자들처럼 들뜨거나 시끄럽지 않고 오히려 차분하고 무표정했다.
나이는 50대 후반, 어쩌면 6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그가 내 쪽으로 걸어왔다. 가까이 오니 얼굴이 더 잘 보였다. 눈빛이 부드러웠고 이목구비가 단정했다. 다만 왼쪽 눈썹 끝에 희미한 흉터가 눈에 띄었다. 오랜 운동으로 다져진 듯 어깨가 넓고 허리가 곧았다. 남자는 내 옆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정준석입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네 박은주예요. 제비 뽑기가 끝나고 모든 사람이 짝과 나란히 앉았다. 최 마담이 다시 앞으로 나왔다. 자, 여러분.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의 규칙 설명할게요.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첫째, 이름 묻지 마세요. 둘째, 나이 묻지 마세요. 셋째, 사는 곳, 직업, 전화번호. 절대 묻지 마세요.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냥 오늘 하루 즐기시면 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거예요. 버스가 출발했다. 최 마담이 노래방 기계를 켰다. 경쾌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냉장고에서 술병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소주와 맥주가 테이블마다 놓였다. 자, 마시면서 가시죠. 사람들이 환호했다. 앞쪽 커플부터 러브샷을 외치며 술잔을 부딪혔다. 어떤 커플은 벌써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옆에 앉은 준석 씨도 어색한지 가만히 앞만 보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처음 오셨나 봐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네. 친구가 억지로 끌고 왔어요. 저도요. 친구 따라서. 솔직히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그가 쓴 웃음을 지었다. 나는 조금 안심이 됐다. 이 남자도 나와 비슷한 처지구나. 저도요. 너무 어색하네요.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묘한 친근감이 들었다. 버스 안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다. 술이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움직임이 과감해졌다. 옆 테이블의 남자는 이미 여자 어깨에 팔을 두르고 있었다. 뒤쪽에서는 웃음소리와 함께 노골적인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불편했다. 이런 분위기가 낯설고 두려웠다. 30분쯤 지나자 최 마담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첫 번째 게임 시간입니다. 스킨십 게임.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불안해졌다. 짝과 손잡고 10초 동안 눈 마주보기. 웃으면 안 돼요. 웃은 커플은 벌칙. 나는 당황했다. 옆에 준석 씨도 난처한 표정이었다. 저 이거 꼭 해야 하나요? 준석 씨가 고개를 긁적이며 말했다. 글쎄요, 다들 하시는데. 혜림이 앞에서 나를 보며 손짓했다. 빨리 하라는 신호였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의 손을 잡았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듯 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컸다. 손바닥이 약간 거칠었다. 오랫동안 육체 노동을 해온 사람의 손 같았다. 남자 준석과 눈이 마주쳤다. 가까이서 보니 눈빛이 부드러웠다. 처음 3초는 괜찮았다. 하지만 5초쯤 지나자 나는 이유 없이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웃겼다. 55세의 내가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손을 잡고 눈을 마주보다니. 준석 씨도 비슷했나 보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눈가에 웃음이 번졌다. 푸흡. 나는 결국 웃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 준석 씨도 따라 웃었다. 최 마담이 외쳤다. 자, 웃은 커플 손 들어보세요.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다. 우리도 손을 들었다. 와, 절반이 웃었네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웃은 5번 커플. 벌칙입니다.
사람들이 웃었다. 나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벌칙은 서로 어깨 주물러주기. 3분씩.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규칙입니다. 어서요. 준석 씨가 나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해드릴게요. 그가 내 뒤로 가서 양손을 어깨에 올렸다. 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다. 준석 씨는 부드럽게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힘을 적당히 주며 천천히 근육을 풀어줬다. 많이 뭉치셨네요. 그의 목소리가 귀가에 닿았다. 손가락이 어깨 근육을 누를 때마다 이상하고 야릇한 감각이 전신을 타고 올라왔다. 그의 손이 목덜미로 올라갔다가 다시 등 위쪽으로 내려갔다. 나는 숨을 참았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떨리는지. 그냥 게임일 뿐인데. 3분이 지나고 교대할 차례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준석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어깨는 넓고 단단했다. 셔츠 너머로 체온이 느껴졌다. 제가 잘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3분은 금방 지나갔다. 게임이 끝나고 각자 자리로 돌아왔지만 내 심장은 여전히 빨리 뛰고 있었다. 손바닥에는 그의 체온과 거친 감촉이 남아있는 것 같았다. 버스는 계속 달렸다. 사람들은 더욱 들떴고 술이 돌자 분위기는 뜨거워졌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5년 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다. 30분쯤 더 달렸을까? 최 마담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여러분. 이제 첫 번째 휴게소 가기 전에 편안한 시간 가지세요. 그 말과 동시에 버스 안의 조명이 완전히 꺼졌다. 창문 커튼이 쳐져 있어 안은 캄캄했고 노래방 화면에 희미한 불빛만 남았다. 나는 긴장했다.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다. 앞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속삭이는 소리. 나는 살짝 앞을 쳐다봤다. 한 커플이 담요를 덮고 있었다. 담요 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옆 좌석에서도 남자가 여자를 끌어안고 있었다. 나는 숨을 삼켰다. 이게 묻지마 관광이구나. 뒤쪽에서는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괜찮으세요? 준석 씨가 작게 물었다. 네, 그냥 당황스럽네요. 이런 거 처음이라.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준석 씨도 불편한 모양이었다. 저도요. 힘드시면 제가 자리 바꿀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옆 좌석의 커플은 이미 키스를 하고 있었다.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편함과 당황스러움 속에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깨어나는 느낌이었다. 저기요. 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나를 불렀다. 네. 저 손 좀 잡아도 될까요? 저도 긴장돼서요. 그냥 손만.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주변이 모두 이러는 상황에서 손을 잡는 게 뭐가 대수겠는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석 씨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두꺼웠다. 그는 내 손을 감싸듯 잡고 천천히 엄지손가락을 움직여 내 손등을 쓰다듬었다. 작은 원을 그리듯이. 다시 전기가 올랐다. 나는 숨을 참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가 손가락을 움직여 내 손가락 사이로 끼워 넣었다. 연인들이 잡는 방식이었다. 이래도 괜찮으세요? 준석 씨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석 씨가 내 쪽으로 조금 더 다가왔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다. 많이 놀라셨죠? 네. 조금요. 저도요. 이럴 줄 몰랐어요. 근데 준석 씨가 말을 이었다.
다들 이러니까 우리도 조금은 편하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가 내 손을 꽉 잡고 다른 손을 들어 내 어깨에 올렸다. 나는 숨이 막혔다. 이 정도의 스킨십이 5년 만에 남자 손길이었다. 이 정도는 괜찮죠? 그가 다시 물었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 말을 하자마자 후회했다. 이게 무슨 짓이지? 55세의 내가. 하지만 몸은 솔직했다. 그의 어깨를 감싼 손이 싫지 않았다. 오히려 좋았다. 준석 씨가 나를 자기 쪽으로 살짝 당겼다. 나는 저항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의 어깨에 기댔다. 단단했다. 편하세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어깨에 올린 손을 천천히 움직였다. 등 쪽으로 내려갔다. 니트 위로 천천히 쓰다듬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차가우시겠어요. 그가 말하며 나를 더 끌어안았다. 이제 완전히 그에게 안긴 자세였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셔츠에서 은은한 남자 향기가 났다.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다. 쿵쾅, 쿵쾅. 빠르게 뛰고 있었다. 그도 긴장하고 있구나. 그쪽도 떨리세요? 내가 작게 물었다. 네. 많이요. 6년 만이에요. 이렇게 누군가를 저도 그래요. 둘은 잠시 조용히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준석 씨의 손이 내 허리로 내려왔다. 허리를 감쌌다. 나는 숨을 멈췄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죠? 그는 항상 허락을 구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허리를 쓰다듬었다. 천천히 위아래로. 손이 옆구리를 지나등 뒤로 올라갔다가 다시 허리로 내려왔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신음이 나올 것 같았다. 정말 오랫동안 참으셨네요. 몸이 이렇게 떨리는 걸 보니까요. 그가 내 머리에 턱을 얹으며 속삭였다.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들켰다. 내가 지금 얼마나 떨리고 있는지. 죄송해요. 왜 죄송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 이런 감정 잊고 살았어요. 근데 오늘 은주 씨 만나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에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도요. 둘은 더 가까이 붙었다. 준석 씨의 손이 내 옆구리를 훑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위로 올라가다가 멈췄다. 더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가 말했다. 신사적이었다. 나는 안도했다. 동시에 조금 아쉬웠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준석 씨의 품은 따뜻했고 심장 소리는 이제 좀 느려져 안정된 것 같았다. 저기 이 여행 끝나고도 연락할 수 있을까요? 내가 먼저 물었다. 준석 씨가 깜짝 놀라 나를 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이 보였다. 진지했다. 정말요? 네. 오늘만 보고 끝내기 아까워요. 나도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도 그래요. 그럼 연락처 교환해요. 휴게소 도착하면. 둘은 미소 지었다. 그때 최마담의 목소리가 들렸다. 자, 여러분. 10분 후에 첫 번째 휴게소 도착합니다. 버스 안이 웅성거렸다. 사람들이 옷을 정리하고 담요를 치웠다. 조명이 조금 밝아졌다. 준석 씨가 나에게서 천천히 떨어졌다. 나중에 또 이렇게 해도 될까요? 그가 아쉬운 듯 물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버스가 휴게소에 멈춰 섰다.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다. 나는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다. 55세의 얼굴이 이렇게 달아오를 수 있구나. 찬물로 얼굴을 식혔지만 설렘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옆에서 한 여자가 화장을 고치며 킥킥거렸다. 언니, 짝 괜찮으세요? 우리 짝은 너무 적극적이라 손이 막 돌아다녀. 나는 얼굴이 더 빨개졌다. 화장실을 나와 매점으로 향했다. 물을 사려고 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커피 드실래요? 준석 씨였다. 캔커피 2개를 들고 있었다. 아, 네. 고마워요. 커피를 받았다. 손이 스칠 때 다시 전기가 흘렀다. 우리는 밖에 있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가을바람이 선선했다. 커피를 마셨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준석 씨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무 놀라셨죠? 이런 거 처음이라. 저도요. 근데 나쁘진 않았어요.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실례가 아니라면 혼자 사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준석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저도요. 아내가 6년 전에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힘드셨겠어요. 네. 처음 2년은 정말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이 똑같죠. 일어나고 일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정말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네요. 내가 말했다. 준석 씨가 나를 봤다. 눈빛이 따뜻했다. 우리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요.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그때 최마담이 확성기로 외쳤다. 자, 여러분. 5분 후 출발합니다. 버스로 돌아가는데 준석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다. 다시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1시간쯤 더 달려 남해 바닷가 근처의 한 식당 앞에 멈춰 섰다. 자, 여러분, 점심시간입니다. 사람들이 횟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미 상이 차려져 있었다. 삼겹살과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 소주병도 놓여 있었다. 짝끼리 앉으세요. 최마담이 외쳤다. 준석 씨와 나는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아까는 어둠 속이었는데 이제는 환한 대낮이었다. 뭐 드실래요? 준석 씨가 고기를 불판에 올렸다. 능숙하게 고기를 굽고 타지 않게 뒤집는 모습이 익숙해 보였다.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그가 쓴웃음을 지었다. 고기가 다 익자 준석 씨가 내 그릇에 올려줬다. 많이 드세요. 옆 테이블을 보니 한 커플이 서로에게 술을 따라주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속도대로 가면 돼요. 준석 씨가 조용히 말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식당 뒤쪽에는 작은 산책로가 있었다. 잠깐 걸을까요? 준석 씨가 제안했다. 우리는 손을 잡고 나란히 걸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까 물어보신 것처럼 정말 외로웠어요. 내가 먼저 말을 꺼냈다. 남편 떠나고 5년 동안 누구하고도 제대로 이야기 안 했어요. 그냥 죽은 것처럼 준석 씨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저도 똑같았어요. 6년 동안 일만 했어요. 헬스장에서 사람들 운동 가르치고 그냥 버티기만 했죠.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오늘 은주 씨 만나서 그가 멈춰서서 나를 똑바로 봤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저도요. 준석 씨가 나를 끌어안았다. 대낮이었지만 상관없었다. 그의 품에 안기니 편안했다. 이 여행 끝나고도 계속 만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네, 정말로요. 나는 망설였다. 55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하지만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저도 좋아요. 그가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내 이마에 키스했다. 고마워요.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다. 손을 잡고. 이제는 정말 연인 같았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벤치에 앉아 쉬는데 준석 씨가 진지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은주 씨, 사실 제가 당신에게 숨긴 게 있어요. 나는 긴장했다. 네.
저는 은주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내가 아팠을 때 병원비를 대느라 빚더미에 앉았고, 최근에는 사기를 당해서 심각한 채무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행도 사실은 제 인생의 마지막 도피처 같은 거였어요. 충격이었다. 단정하고 신사적이었던 그의 모습 뒤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어둡고 심각한 현실이 숨어 있었다니. 나는 숨이 막혔다. 나는 얼어붙었다. 빚 경찰 조사, 도피 55세의 내 인생에 다시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요소가 끼어들다니. 저는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횟집 쪽으로 뛰어갔다. 혜림이 나를 발견하고 뛰어왔다. 나는 눈물을 글썽이며 준석 씨의 고백을 털어놓았다. 혜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남자 미련하네. 박은주, 너도 알잖아. 그가 널 속이려고 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어. 오히려 너무 솔직한 거지.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워서 널 밀어내는 거야. 중요한 건 빚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빚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진심이었는지 여부야. 혜림의 말이 내 심장을 쳤다. 맞다. 그는 나를 속이지 않았다. 그는 단지 내가 도망치기를 바랐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그에게 마음을 주었다. 5년 만에 느껴본 살아있음의 감각을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된 것이다. 나는 다시 바닷가로 뛰어갔다. 준석 씨는 아까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준석 씨. 그가 돌아보았다. 은주 씨 미안해요. 돌아가세요. 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사과하지 마세요. 경찰이 오든 빚쟁이가 쫓아오든 상관없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이 이렇게 힘들 때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55세에 다시 찾은 이 감정을 나 당신 때문에 포기 못해요. 그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는 내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은주 씨,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도 가진 거 없어요. 그냥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요. 천천히 당신 문제를 같이 해결해요. 나 혼자서는 못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다. 5년 동안 억눌렸던 외로움과 상처, 그리고 새로운 사랑의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우리는 버스 출발 시간 직전에 돌아왔다. 오후 일정은 근처 계곡 산책이었다. 버스에 타자마자 준석 씨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은주 씨, 믿어줘서 고마워요. 절대 당신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내 모든 걸 걸고 당신을 지킬게요. 됐어요. 그냥 내 옆에만 있어줘요. 계곡 산책을 하며 우리는 서로의 과거를 조금씩 더 깊이 이야기했다. 그는 체육관 트레이너로 일했지만 아내가 아팠을 때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나는 남편의 사고 후 남은 보험금으로 연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5시 다시 버스에 모였다. 최 마담이 안내했다. 자, 여러분. 이제 숙소로 갑니다. 오늘 밤은 짝꿍과 2인 1실입니다.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른 여자 참가자 하나가 놀라며 물었다. 같은 방이요? 네. 싫으시면 따로 방 쓰실 수 있어요. 추가 요금 10만 원. 나는 준석 씨를 봤다. 그는 난처한 표정이었지만 10만 원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돈이었다. 우리 일단 방을 보고 결정할까요? 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럴까요? 버스에서 내려 산속 펜션에 도착했다. 1층 로비에서 열쇠를 받았다. 205호. 저기 이제 이름 정도는 알아도 되지 않을까요? 규칙 어기는 건데. 준석 씨가 말했다. 네. 그럼 저 먼저 할게요. 박은주 55세예요. 정준석 59세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했다.
반가워요, 은주 씨. 반가워요, 준석 씨. 서로의 이름을 부르니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방을 열고 들어갔다. 깨끗하고 넓었지만 침대가 하나였다. 더블 침대. 그리고 작은 소파 하나.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준석 씨가 먼저 말했다. 아니에요. 소파 너무 작아요. 준석 씨 체격엔 불편할 거예요. 괜찮아요. 일단 은주 씨 먼저 씻으실래요? 나는 먼저 씻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거울을 봤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그리고 55세의 몸. 처진 가슴, 주름진 배. 준석 씨가 이 몸을 보면 실망하지 않을까. 불안감이 엄습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고 나왔다. 준석 씨가 창가에서 노을을 보고 있었다. 다 하셨어요? 그가 돌아보더니 잠시 멈췄다. 네. 예쁘세요. 그가 작게 말했다. 거짓말. 진심이에요. 자연스러워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가 다가왔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등이 벽에 닿았다. 은주 씨. 그가 내 앞에 섰다. 가까웠다. 그의 체온이 느껴졌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6년 만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오랜만이에요.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내 뺨을 감쌌다. 키스해도 될까요? 그가 속삭였다. 나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럽고 천천히. 이내 깊고 격렬하게 변했다. 키스는 멈출 줄 몰랐다. 준석 씨는 나를 벽에 밀착시키고 온몸으로 나를 감쌌다. 숨이 가빠졌을 때 그는 천천히 떨어져 내 이마에 이마를 댔다. 은주 씨, 저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네. 당신을 원해요.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싫으시면 안 할게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래요.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았다. 나는 떨렸다. 두렵고 동시에 격렬하게 설렜다. 저도 그래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준석 씨의 눈빛이 뜨거워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저 이제 55이에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가 내 입술에 손가락을 댔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이 좋아요. 나이도 몸도 상관없어요. 그냥 당신이요. 그가 다시 키스했다. 이번엔 더 깊고 격렬했다. 나도 그를 끌어안았다. 그의 등에 근육이 느껴졌다. 그는 나를 들어올렸다. 그리고 침대로 향했다. 침대 위에서 그는 나를 부드럽게 눕혔다. 그가 내 위로 올라왔다. 괜찮으시죠? 그는 또 물었다. 항상 확인하는 신사적인 남자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다시 키스했다. 그의 손이 내 몸을 훑었다. 어깨, 팔, 옆구리, 티셔츠 위로지만 온몸이 반응했다. 은주 씨, 벗어도 될까요? 그가 내 티셔츠 끝을 잡으며 물었다. 나는 망설였지만 원했다. 네. 그가 천천히 티셔츠를 올렸다. 나는 팔을 들어벗었다. 브래지어만 남았다. 그는 내 몸을 봤다. 예뻐요. 거짓말. 진심이에요. 그가 내 배에 키스했다. 부드러운 입술이 피부에 닿았다. 위로 올라왔다. 쇄골, 목. 나는 눈을 감았다. 온몸이 떨렸다. 그의 손이 브래지어 뒤로 갔다. 훅을 풀었다. 브래지어가 벗겨졌다. 그는 내 가슴에 키스했다. 나는 신음이 나왔다. 5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다. 나도 그의 티셔츠를 잡아당겼다. 그가 벗자 단단한 상체가 드러났다. 넓은 어깨, 두터운 가슴. 나는 그의 가슴을 만졌다. 따뜻하고 단단했다. 은주 씨, 그가 내 바지에 손을 댔다. 이것도 벗어도 될까요? 나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마지막 옷들까지 벗었다. 55세와 59세의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 안으로 들어왔다. 처음엔 아팠지만 곧 익숙해졌다.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우리는 서로를 안고 움직였다. 느리게 리듬을 맞춰. 땀이 흘렀다. 숨이 가빠졌다. 신음이 나왔다. 사랑해요, 은주 씨. 저도 사랑해요, 준석 씨.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나는 정점에 가까워졌고 온몸이 떨렸다. 그가 더 깊이 들어왔을 때 폭발했다. 아, 온몸이 격렬하게 떨렸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절정이었다. 그도 곧 절정에 도달했다. 우리는 서로를 꽉 안고 있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숨이 천천히 안정됐다. 그가 내 옆에 누워 나를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은주 씨. 당신을 만나서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그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들었다. 오랜만에 편안하고 깊은 잠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품에서 눈을 떴다. 준석 씨가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은주 씨. 좋은 아침이에요. 정말 오랜만에 편하게 잤어요. 우리는 함께 일어나 아침 식사를 했다. 다른 커플들은 이미 서로에게 반찬을 떠먹여주고 손을 잡고 있었다. 어젯밤의 뜨거운 기억을 공유하는 이들만의 연대감 같았다. 우리도 테이블 위에서 손을 잡았다. 순자 씨 아니, 은주 씨. 네. 우리 계속 만나요. 이 여행 끝나도. 네. 당연하죠. 오전에는 펜션 주변을 산책했다. 숲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준석 씨, 당신 문제 혼자 해결하게 안 둘 거예요. 내가 가진 거 많지는 않지만 당신 옆에서 같이 갚아나갈게요. 안 됩니다. 당신한테 짐을 지울 순 없어요. 짐이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당신이 나에게 준 살아있음의 대가죠. 준석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꽉 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후 1시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 잠들었다. 버스 안의 조명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보았다. 인천 주차장에 도착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다. 우리는 주차장에 서서 서로를 봤다. 은주 씨 다음 주 토요일 부평역에서 만나요. 그때 연락처 제대로 교환하고 우리 첫 정식 데이트예요. 네. 그가 나를 꽉 안았다.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었다. 사랑해요, 은주 씨. 저도 사랑해요, 준석 씨. 그는 마지막 키스를 남기고 자신의 차로 향했다. 나는 혜림의 차에 탔다. 어때? 좋았어? 혜림이 물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 그 사람이랑 같이 살 거야. 혜림은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5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기분이었다. 55세의 박은주. 빛과 그림자를 가진 59세의 정준석. 막장 드라마처럼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이제부터 현실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새로운 막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살아오며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는 외로움, 후회, 그리고 늦게 찾아온 선택의 순간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르신 시청자분들께 더 깊이 와닿을 수 있는 사연으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인생의 깊이를 담은 이야기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